지난 영상에 이어서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하는 기호들과 그것들의 이제 기능,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정규 표현식에서 앞에 나오는 문자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경우에 그 반복의 횟수를 지정을 해서 그 반복되는 문자열을 특정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내고 그것을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떠한 문자가 온다. 이를테면 뭐 여기에서 O, 알파벳 O가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번 반복되는 것만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반복의 횟수를 명시를 해주면 정확하게 2번 반복되는 O가 2번 반복되는 것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정규식에서 찾기로 해주면 5가 이제 2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검색되는 거고요. 이렇게 4개가 되는 거는 앞에 오는 거 2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들도 이제 2개씩 묶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반복되는 것은 반복 기호, 이 중괄호를 쓰고 그 안에 이제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앞에 오는 문자의 반복만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앞에 다른 문자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Z를 썼을 때 이것은 반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Z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O가 2번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네, Z 다음에 O가 한 번 나온 것은 검색이 안 되고 이제 2번 나온 것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중괄호를 통해서 그 바로 앞에 오는 문자 그것의 이제 반복 횟수를 우리가 특정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문자를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이제 문자의 집합을 활용하게 되면 특정한 문자 부류들을 그것을 이제 반복의 횟수를 특정을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글의 경우에는 모든 한글 음절자를 가, 힛 가운데 대시를 넣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에 넣으면은 모든 한글의 이제 음절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2번 반복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한글 음절이 어떠한 것이건 가라고 하는 코드와 hit이라고 하는 코드 사이에 있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음절 글자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자음 글자, 뭐 기역, 니은 뭐 이런 것들이나 모음 글자, 아, 야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이 어떠한 한글 음절이 2개가 나타난다.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네, 이렇게 한글이 2개가 연속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한번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찾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이제 가, 나가 검색이 되지만 다음 찾기를 해주면 나, 다가 검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 마 다음 찾기를 해주면 마, 바가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검색할 때 다음 찾기로 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 찾아 바꾸기를 해서 한 번에 바꿔주게 되면 앞에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알파벳이 반복되는 것을 한정을 해가지고 내가 찾고 싶다. 근데 한 3번 반복되는 걸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해서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딱 그 3번이 아니라 이를테면 최소 2번에서 뭐 최대 3번까지 반복되는 것을 찾고 싶다. 이럴 때는 앞에 최소 출현 횟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제 반복의 횟수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최소 반복 횟수, 컴마 그리고 최대 반복 횟수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 그 앞에 오는 문자가 이제 2번에서 3번 반복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면 네, 알파벳이 최소 2번에서 최대 3번 반복되는 걸 찾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찾기를 해주면 A, B만 이제 검색이 되면 될 것 같은데 A, B, C가 한 번에 되죠. 네, 그것은 우리가 정규 표현식에서 무언가를 검색을 할 때 이제 최장 일치 검색, 일치되는 조건이 있을 때 가장 길게, 가장 넓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그 텍스트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greedy search, 탐욕적인 방식으로 찾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최장일치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알파벳이 2번 나오는 것과 3번 나오는 것이 있을 때 그 문자열이 3번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은 2번 나오는 것으로 끊어서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3번 나오는 것으로 이제 길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이제 문자열이 반복되는 것을 특정을 해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Z5를 가지고 이제 하면은요. 네. 찾기를 해줬을 때 Z 다음에 5가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해줬어야지 됐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5가 이제 2번 나오는 것 그리고 3번 나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3번 나오지 않고 그 2번 나오기 때문에 최소 일치 조건만 만족시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Z5로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랫줄은 2개, 5가 2개 있기도 하고 3개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가장 넓게 3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단위로 이렇게 Z555가 이렇게 한 단위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찾기를 해주면 Z55가 한 단위로 되고 그 다음에는 Z55가 한 단위가 아니라 5가 3번 나온 것이 이제 한 단위로 가장 넓게 가장 길게 매칭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것도 Z55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3번 있는 것까지 이것이 이제 가장 긴 조건에 이제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중괄호 안에 그 반복의 횟수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어떠한 그 문자가 최소 2번 나오고 최대 횟수는 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뒷부분에 숫자를 넣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최소 2번 이상 반복되는 것, 무엇이 5가 최소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찾아주는데 이제 그 앞에 Z가 있는 경우를 Z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찾아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한 것을 검색을 해주면 처음에는 이제 최소 2번이니까 Z5로 되는 것이고 다음 찾기로 해주면은 5가 이 최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속되어 있으면은 그 전체를 모두 다 잡아가지고 하나로 이제 그 찾아서 그 한 단위로 검색을 해줍니다. 마지막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5가 4개가 있는 것도 이렇게 한 단위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반복의 횟수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중괄호 안에 숫자를 넣으면 되고 최소 반복 횟수와 최대 반복 횟수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는데 문자열에서 이 정규식을 통해서 검색을 할 때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장 큰 범위, 가장 넓은 범위로 이제 검색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앞에 문자가 n번 반복된다 그럴 때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써주면 되고 앞에 문자가 적어도 n번 이상 나온다 그럴 때 n,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숫자를 써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그 문자가 최소 n번 그리고 최대 m번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럴 때는 n, m과 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오는 글자가 이제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규식에서 문자의 부류를 의미하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 방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복을 했을 때 바로 앞에 오는 대괄호의 반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집합 A부터 Z까지에 속하는 그러한 문자 코드들 그것들이 이제 그것 중에 어느 하나가 2번에서 3번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주면 어떠한 알파벳이 이제 최소 2번 혹은 최대 3번 반복되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정규 표현식에서는 이제 그리디한 서치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줄 때 2번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3번 반복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길게 매칭이 되는 것으로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숫자라면은 숫자가 뭐 최소 한 번, 최대 두 번 반복되는 걸 찾는다. 여기 1이 아니라 9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숫자가 한 번에서 두 번 반복되는 건데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넓게 잡아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숫자는 역슬래시 D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입력을 해서 하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슬래시 D로 이제 숫자를 검색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혹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M 에디터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반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반복에 이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흔히 그 문자열을 검색할 때 쓰는 것이 앞에 문자가 있거나 없거나 혹은 앞에 문자가 한 번 이상 혹은 앞에 문자가 한 번도 없거나 혹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거나 이러한 식으로 검색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기호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별표 Shift 8번 그래서 이 별표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를테면 5 그 다음에 Shift 8번 별표 이렇게 입력을 하면 5가 한 번도 없거나 혹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Z를 앞에 써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Z 다음에 5가 없는 것, 그러니까 Z만 나온 것부터 Z 뒤에 5가 이제 여러 번 나온 것들이 모두 한 단위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찾기로 해주면 Z, Z5, Z5, 5, 그 다음까지 여기 이제 뒤에 5가 없는 것도 이제 검색이 된 거고요. 그리고 5가 수없이 많이 나온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한 단위로 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5를 아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범위, 이 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가 한 단위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러한 중괄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내면 한 번도 안 나타나거나 이제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앞에는 0, 그리고 컴마를 찍고 뒤에는 숫자를 넣지 않아주면 동일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거나 이제 수없이 많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로 나타내면 0, 뒤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검색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문자가 한 번 이상 나타나고 이제 수없이 많이 반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식대로 하면 최소 한 번 나타나고 최대 반복 횟수는 특정되지 않는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한 번 이상만 나타나면 5가 한 번 이상만 나타나면 모두 이제 검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는 그냥 Z만 나온 경우도 검색이 되었는데 지금은 5가 최소 한 번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Z만 나온 것은 포착이 되지 않고 5가 있는 경우들 이것들 Z 뒤에 5가 그 한 번 이상 나타난 것들만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타내는 다른 방식이 여기에 뒤에다가 이제 플러스 기호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한 번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또 이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문자열을 찾을 때 그 문자열이 있거나 없거나 그 얘기는 결국 바로 앞에 오는 문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한 번 나타나거나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거나 없거나를 검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Z5 부분이 이제 모두 포착이 되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다른 문자가 이제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최소 반복 횟수가 이제 0번 혹은 최대 반복 횟수가 1번인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물음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입력하면 바로 앞에 오는 문자가 있거나 없거나, 예,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 것과 같이 별표를 입력하면 앞에 오는 문자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거나, 다음으로 이제 플러스를 입력하면 이제 한 번 이상, 그리고 물음표를 입력하면 있거나 없거나, 네, 이것을 이제 검색하는 그러한 그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플러스와 별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표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 오는 문자가 최소 0번 혹은 최대 1번, 그래서 결국 앞에 오는 문자가 있거나 없거나를 의미할 때 이제 물음표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 물음표에는 이제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규 표현식에서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는 문자열을 찾을 때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가장 넓게, 가장 크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칭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제 그리디 서치라고 할 때 이러한 그리디한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제 최장일치가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가장 좁게 검색하게끔 바꿔주는 그러한 그 기호가 있는데, 그때 또 우리는 물음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만약에 O, 알파벳 O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O가 여러 번 있을 때 그 끝까지, O가 나온 것의 끝까지로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최장일치 검색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물음표를 입력해주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일치가 아니라 최단일치, 가장 짧게 그 매칭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검색을 해주면 하나씩, 지금 색깔은 이제 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서 길게 한 단위로 검색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선택으로 해주면, 예, 이것이 각각 나뉘어져서 검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O가 하나씩 나타난 것들만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물음표를 써주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플러스는 어차피 앞에 오는 것이 이제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네, 5가 한 번 있는 것부터 해서 이제 쭉 여러 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최소일치로 가면 당연히 한 개씩 검색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이제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패턴을 입력해서 반복의 횟수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여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는 첫 번째 단위만 이제 찾아서 이제 검색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물음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 그 검색의 방식이 최장일치가 아니라 최단일치 방식으로 매칭이 되도록 하는, 예, 그러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의 기능이 이제 두 가지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물음표를 사용하는 것은 반복 횟수 뒤에다가 쓰는 겁니다. 반복 횟수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그 중괄호 안에 숫자를 넣는 방식이나 혹은 별표 플러스 뭐 물음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 뒤에 물음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때는, 네, 가장 짧게 그 매칭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어떠한 것 혹은 다른 것 둘 중에 하나 혹은 뭐 셋 중에 하나를 한정해서 검색을 할 이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여기도 써놨지만 루게팀과 루곤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쓴다 그럴 때 이 두 가지로만 한정을 해가지고 내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at이 들어가거나 on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찾아달라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이러한 버티컬 바가 되겠습니다. 우리 Shift 누르고 이제 백슬래시 혹은 원화 표시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버티컬 바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왼쪽에 오는 것과 오른쪽에 오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검색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버티컬 바를 사용을 했을 때 그냥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앗이 오거나 룩이랑 힘 사이에 앗이 오거나 온이 오는 것을 이제 검색하라는 의미구나라고 컴퓨터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버티컬 바가 있을 때 왼쪽에 오는 것 전체와 오른쪽에 오는 것 전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기로 해주면은 look at이 검색이 되거나 on 힘이 검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버티컬 바를 사용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버티컬 바 왼쪽에 있는 것 혹은 버티컬 바 오른쪽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검색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각각 검색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룩이랑 힘 사이에 at과 on만 이제 교체되어서 쓰이는 그런 표현들을 찾고 싶다. 이럴 때는 그 A 혹은 B라고 할 때 A가 어디까지인지 B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컴퓨터가 알도록 해주면 되겠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소괄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컬 바가 의미하는 버티컬 바에서 A 혹은 B라고 할 때 A의 범위는 이 at까지다. 그리고 B의 범위는 on까지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괄호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룩의 팀과 룩온 힘이 각각 따로따로 이제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버티컬 바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범위 내에 A 혹은 B라고 할 때 A와 B를 이제 모두 이제 검색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교체되는 범위를 이제 그 확실하게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소괄호를 입력을 해서 무엇과 무엇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소괄호를 쓰지 않고 look at이랑 뭐 look on이랑 뭐 이렇게 해서 look at과 look on에 look on 모두를 이제 검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힘까지도 넣고 싶다면 이렇게 뒤에다가 힘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룩의 팀과 룩온 힘을 모두 이제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입력할 게 많아지죠. 그래서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 교체되는 것인지를 그 범위를 소괄호를 통해서 이제 그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버티컬 바를 사용해서 그 찾게 되는 그 집합이 A 혹은 B 이렇게 두 가지만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 B, 1, 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다고 하면 네, 이렇게 A, B, 1, 가가 먼저 모두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찾고자 한다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버티컬 바를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버티컬 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이제 집합을 나타낼 때 대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AB1 가 이렇게 해서 대괄호를 사용해서 집합을 나열한 다음에 이제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버티컬 바를 통해서 그 교체될 수 있는 그 문자열의 범위를 우리가 한정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두 가지를 입력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그 이상의 그 교체 항목들이 있을 때 그 대상들을 버티컬 바를 통해서 나열을 해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버티컬 바를 입력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이 이제 교체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위를 컴퓨터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괄호를 쓰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것 전체와 오른쪽에 있는 것 전체들이 교체되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모두 검색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소괄호를 통해서 교체 범위를 이제 명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소괄호를 보게 되었는데, 앞에 우리가 물음표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괄호도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이러한 어떠한 그 교체되는 것의 범위 혹은 뭐 반복되는 것의 범위를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ZO에 이것이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것, 이렇게 반복의 그 횟수를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Z5 플러스로 검색했을 때는 Z5나 Z55나 이렇게 Z 뒤에 5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들이 검색이 되었는데 이것을 소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Z5를 소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Z5 부분만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 원래 그냥 반복 기호를 쓰게 되면 바로 앞에 오는 문자의 그 반복의 횟수를 그 한정을 해가지고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괄호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단위를 묶어주게 되면 이 앞에 오는 문자열이 전체가 반복되는 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는 한 번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Z5만 검색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Z5, Z5, Z5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소괄호는 어떠한 그 단위를 한정할 때 혹은 범위를 한정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쓰는 소괄호의 용법이랑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규표현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가 정규표현식에서 검색된 것, 이를테면 한글이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걸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을 이 줄의 맨 마지막으로 옮기고 싶다 이럴 때 앞에 검색된 내용 그대로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검색된 것을 그대로 옮겨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없이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대로 바꿔준다. 이를테면 이제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가나다가 그대로 됐겠지만 이것도 가나다로 바뀌고 이것도 가나다로 바뀌고 이것도 가나다로 바뀌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검색한 그대로를 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맨 뒤로 보내라 혹은 뭐 삭제를 해라 뭐 그 다른 문자열로 바꿔라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위치를 바꾸거나 원래의 문자열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위치만 바꾼다 그럴 때는 원래의 값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역참조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캐치를 해줘야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는 소괄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캐치를 하는 목적의 소괄호는 찾아 바꾸기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한글 음절 글자가 한 개 이상 나타난 것을 이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문자가 한 개 이상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앞에 꼭 맨 앞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떠한 부분이 한글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한글로만 이루어진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문자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앞에 한글이 연속되는 것을 소괄호로 묶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자가 공백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문자가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이제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묶었는데 이것을 이제 역참조를 한다 그럴 때 앞에 오는 것부터 1번이에요. 1번인데 1번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1 그러면은 가힛 이시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2번이죠. 그래서 역슬래시 2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순서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2번이 앞에 오고 1번이 뒤에 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찾기 바꾸기에 넣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꾸기를 해주면 한글 부분과 이 뒤에 오는 부분이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BC 앞에 탭이 있기 때문에 탭이 하나가 있어서 이만큼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좀 바꿔서 여기 한글이 이렇게 한 개 이상 오고 그 다음에 탭이 온다. 탭은 역슬래시 t, 백슬래시 t를 입력을 해주고 이것을 그 뒤에 오는 것과 순서를 바꿔준다. 그래서 뒤에 오는 것이 앞으로 가고 한글과 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뒤로 가도록 해준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바꿔보도록 하겠는데, 바꾸기 하면은 네,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것을 검색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위치를 바꾼다거나 혹은 어떻게 가공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원래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 라고 이제 명령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괄호를 써서 그 가지고 올 것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로 묶인 것이 있을 때 그 앞에서부터 1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3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있다. 알파벳이 있는 것을 나타내주면 대괄호 A, Z, A, 하이픈 Z, 대괄호 닫고 플러스, 그리고 뒤에 탭이 온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어떠한 문자가 한 개 이상 온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이 첫 번째 괄호로 묶인 부분, 자 이거 삭제를 할게요. 자, 앞에 괄호로 묶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이 오고 이제 그 다음에 탭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제가 검색을 할 때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문자로 입력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대소문자 구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문자로 하더라도 한글과 탭 다음에 오는 A, B, C가 검색이 되는 것이고 알파벳이 검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탭까지 검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문자가 한 개 이상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뒤에 오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럴 때 내가 맨 앞에 오는 거는 이렇게 다시 쓸 거다 그러면은 소괄호로 묶어주고 어떤 중간 부분 이를테면 A, B, C, 탭 이 부분은 내가 아예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앞이 1번, 중간이 2번, 맨 마지막이 3번이라고 할 때 2번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이 2번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중간에 오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앞과 뒤에 있는 것을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그 역참조 다시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부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아예 소괄호로 묶지 않고 그냥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삭제가 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앞에 오는 것, 여기 오는 것이 1번, 뒤에 오는 게 2번이 되는 거죠. 중간에 소괄호를 묶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순서를 바꾸고 중간에 이 부분은 가지고 오지 않는다. 결국 삭제한다. 이렇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만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 표현식 실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흔히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굳이 소괄호로 묶지 않아도 되는, 내가 어차피 지울 부분인데 이것을 소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원래 텍스트에서 다시 남기지 않을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소괄호로 묶을 필요가 없겠고요. 그랬을 때 앞에 묶인 게 1번, 뒤에 묶인 게 2번이기 때문에 각각을 1번, 역슬래시 1, 그 다음에 역슬래시 2로 가리킬 수가 있고 순서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이러한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해보면 네, 중간에 알파벳 대문자로 있었던 부분이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한글 부분이 이제 뒤로 오게 되었고요. 자, 여기 다시 이제 대문자로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이 앞에 있던 한글로 시작하던 부분이 줄의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괄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되살려 올 부분, 그러니까 원문의 이 부분을 그 값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뭐 위치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가공을 명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소괄호를 사용해야지 되고요. 이렇게 소괄호로 이제 묶인 부분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맨 앞에 오는 거는 1번, 그 다음에 오는 건 2번, 그 다음에는 3번. 우리가 여러 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괄호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개를 이제 묶어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맨 앞에 오는 거는 1번, 그 다음에 오는 거는 2번, 그 다음에 묶인 건 3번, 4번, 5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정규 표현식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괄호를 묶어서 다시 이제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9번까지 9개의 묶음으로 나누어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0번 이상도 가능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9번까지 쓸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소가루를 묶인 게 그 묶음이 너무 많아지면은 아주 이 정규 표현식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9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 이상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정규 표현식을 여러 번 사용하시거나 혹은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소괄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위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패턴을 그룹화라고 했는데 어떠한 단위를 지정해 주는 것.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 AB 다음에 별표가 이제 있을 때 소괄호로 AB를 하나로 묶어주면 그 반복의 단위가 AB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B, AB, AB가 검색이 되는 것이고 A, BBBBB 이거는 검색이 안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문자열의 단위를 묶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소괄호의 이제 그 첫 번째 기능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묶인 부분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뒤에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 그런 부분을 묶어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뭐 위치를 바꾸거나 이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찾기 바꾸기를 할 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텍스트를 가공할 때 아주 이제 유용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패턴을 이루는 문자열을 소괄호로 묶어줬으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역슬래시 1번부터 역슬래시 9번까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묶인 것을 이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1번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앞에 그 백슬래시를 쓰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백슬래시 n을 하게 되면 이건 줄바꾸기, 그리고 백슬래시 t를 하게 되면 탭이고요. 이거는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정규식을 할 때 잘 외워두시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백슬래시 1번부터 백슬래시 9번까지는 이제 역참조를 할 때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백슬래시 0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슬래시 0번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앞에 검색된 내용 전체를 다시 쓸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백슬래시 0을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다시 이제 뒤에 옮기는데 이 가나다 부분과 이제 숫자 부분만 옮긴다고 칩시다. 숫자 부분은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쓰는데 사이에 그 다음에 알파벳 대문자 부분이 나타나고 다시 탭이 나오고 한글 부분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역참조를 하는 방식으로 할 때 A, B, C 부분을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묶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가나다 이 한글로 된 것도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이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는 이렇게 한글 부분을 묶어줄 때 탭까지 같이 묶어줬는데 여기에는 맨 마지막에 탭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검색을 해줄 때 우리가 역참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색을 각각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남겨서 가지고 올 부분을 한 단위로 검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색식을 잘 짜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힛 한글이 있는데 한글이 한 개 이상 온다.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문자열의 맨 첫 부분, 그 줄의 맨 첫 부분이라고 해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캐럿 붙여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글이 한 개 이상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해줬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탭이 오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탭이다. 그래서 탭을 여기 입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한 개부터
아니 모두 3개씩 나타나네요. 그러면은 알파벳이 정확하게 3번 뭐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 한글 다음에 알파벳이 나오는 경우는 뭐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냥 어차피 플러스로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따로 불러와서 쓰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떠한 문자가 이제 한 개 이상 온다, 그냥 이렇게 해줘도 한 줄이 모두 검색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쓴 다음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찾기로 잘 검색이 되는지, 다음 찾기로 했을 때 한 줄씩 돼야 되죠. 한 줄. 예. 자, 잘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다시 가지고 올 데이터가 이 알파벳 두 번째로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묶어줘야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알파벳 있고 여기 탭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묶어줄 때 탭까지 같이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묶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묶어줘야 되겠는데, 그럼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주는데 플러스까지 해야지 한글이 반복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탭이 있는데, 탭은 내가 다시 가지고 올 게 아니기 때문에 묶어주지 않아야지 더 편합니다. 묶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탭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탭을 지우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검색된 것,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전체가 이제 검색이 되는데, 앞에 검색된 걸 그대로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다 소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자, 이것을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4번이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에 3번이죠. 3번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타난다. 맨 마지막에 탭이 있으니까, 네, 3번에 해당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탭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번에 해당하는 한글의 그 연쇄 이 부분을 넣어준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유사한 결과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네, 원래 있었던 거 뒤에다가 이제 영문이랑 이렇게 한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가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부분 두 번째 줄의 패턴이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다른 것들은 다 탭으로 끝나는데 두 번째 줄만 문자 가로 끝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그 줄과 패턴이 달라요. 이렇게 이제 전체 문서에서 다른 줄과 이제 패턴이 다른 것들이 끼어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규 표현식을 한 번에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정규 표현식을 활용을 할 때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줄의 패턴이 다른 건 무시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소괄호를 통해서 이제 캐치를 해주고 이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역참조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할 때, 원래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 이러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또 순서대로 이제 써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음, 백슬래시 1, 백슬래시 2, 백슬래시 3, 백슬래시 4 이렇게 다시 써줘야지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가 전체로서 그 다시 가지고 올 때 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괄호를 붙여줬는데, 그 다음에 따로따로 가지고 올 때 이 탭은 우리 소괄호를 쳐줄 필요가 없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도 소괄호를 쳐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전체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소괄호를 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지금 소괄호를 없앴고요. 소괄호를 이제 2개만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부분은 1번, 알파벳 두 번째 거는 2번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이제 검색된 거 전체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역슬래시 0을 입력하게 되면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알파벳 부분을 먼저 넣겠다. 그러면 2번 백슬래시 2 그리고 탭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부분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백슬래시 1 여기 1번, 네, 이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수정을 해주게 되면 백슬래시 1번을 통해서 앞에 검색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입력을 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원래 있었던 이 부분들 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했던 대로 알파벳 한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가 있는 거는 이게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백슬래시 0번은 앞에서 검색된 내용 전체를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올 때, 이럴 때 백슬래시 0번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 1번부터 9번까지는 괄호로 캐치가 되어 있는 것을 순서대로 첫 번째 건 1번, 두 번째로 묶여져 있는 건 2번, 그 다음 건 3번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백슬래시가 붙은 것 중에 n을 쓰게 되면 이제 줄바꾸기, t를 쓰게 되면 탭, 뭐 0을 쓰게 되면 앞에 그 검색한 내용 전체, 그리고 백슬래시 1번부터 백슬래시 9번까지는 이제 괄호로 앞에 캐치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순서대로 앞에 건 1번, 그래서 이제 9번까지 보통 쓸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앞에 검색된 것들을 뭐 소문자로 바꾼다, 뭐 대문자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 자료를 다룬다고 할 때 소문자, 대문자를 이제 바꿀 일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반자, 전자 바꾸는 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짧게 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알파벳 부분을 불러옵니다. 알파벳 부분을 대괄호 A, Z,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 이 부분 전체를 이제 이렇게 소괄호로 묶어줬는데 이것을 만약에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백슬래시 U를 입력해 주는데 U를 대문자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U를 대문자로 입력해 주고 앞에 검색된 이 부분을 이제 소괄호로 묶여져 있으니까 백슬래시 1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앞에 백슬래시 U를 붙여주게 되면 이것을 바꿔줄 때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커서를 입력해 두고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지금 소문자로 있었던 그 알파벳들이 모두 다 대문자로 바뀌었죠. 다시 컨트롤 Z.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것을 역참조해서 가지고 오거나 이럴 때 그 앞에다가 백슬래시 U를 입력해 주면 모든 알파벳 소문자가 이제 대문자로 바뀌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백슬래시 L, 대문자 L을 입력해 주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대문자가 이제 소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앞에서 검색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커서를 놔두고 다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지금 대문자가 모두 소문자로 바뀌었죠. 이러한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떠한 문자를 검색을 한 다음에 바꾸기 부분에서 그걸 다시 가지고 올 때 앞에 백슬래시 H를 해주면 모든 문자가 반자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백슬래시 F를 입력해주면 이제 전자로 바뀌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바꿀 때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입문 그 정규 표현식에 입문할 때 그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 정도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자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식 검색을 할 때는 이제 그 바깥에다가 대괄호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줘가지고 대괄호를 두 번 치고 이제 쌍점 그 다음에 문자 클래스를 의미하는 그 문자열 그리고 쌍점을 다시 찍어주고 이제 대괄호를 두 번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검색해 볼 수 있게끔 앞에 오는 것들을 복사를 했고요. 뒤에 오는 것도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배웠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바꿔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컨트롤 H로 입력을 찾아 바꾸기를 해주고요. 어떠한 문자열이 쭉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온점 마침표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괄호를 써서 이제 캐치를 해주면은 이 한 줄씩 그 검색이 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이제 저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바꾸기에서 앞에 대괄호 2개 그리고 쌍점 그리고 방금 전에 묶어준 것 뭐 역슬래시 1 해줘도 상관이 없겠고 0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냥 1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쌍점 그 다음에 대괄호 2개 해주고 우리가 M 에디터에서 선택 내에서만으로 선택을 이것을 체크를 해준 다음에 해주면 지금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이 블록 내에서만 찾아 바꾸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네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지우기 위해서 그냥 안 쓰는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네, 하이라이트가 삭제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준 것은 지금 이제 하나씩 찾을 때 좀 편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건데 컨트롤 F를 통해서 이제 열어주고요. 먼저 알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영문자를 검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찾기를 해주면 영문자가 검색이 되는데 영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도 같이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알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문자를 검색할 때 쓰는 이제 문자 클래스의 이름인데 이거를 M 에디터에서 쓸 때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이제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 에디터에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문자들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줘야지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이 문자 클래스는 제가 이제 한글로 된 한글이 이제 주로 나와 있는 텍스트를 변환을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텍스트를 변환할 때 가공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문자 클래스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문자 클래스 중에서는 뭐 블랭크나 디짓 그리고 펑트, 펑츄에이션에서 온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한글 텍스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처리할 때 M 에디터에서 대소문자 구분 이것을 체크하느냐 체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알럼의 경우에는 하더라도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아래 보이는 이제 모든 소문자를 할 때 로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어로 이걸 복사를 해서 지금 대소문자 구분은 다시 체크를 해제를 했고요. 다음 찾기를 해주면은 역시 한글과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이제 모두 검색이 되는데 이때 M 에디터에서 대소문자 구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찾기를 해주면 이때 이제 비로소 알파벳 소문자만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M 에디터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각각의 문자 클래스가 의미하는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대소문자 구분이나 이러한 옵션을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알파를 하면은 어떠한 것들이 검색이 되는지 살펴보면 역시 또 한글이 되고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이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블랭크인데요. 이렇게 보면 블랭크는 모든 공백 문자, 스페이스, 탭 이런 것들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찾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탭과 여기 사이에 이제 스페이스가 있는데 스페이스 이것들이 이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어 문자가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탭과 그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스페이스는 그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탭이나 뭐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가공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비가시적인 그러한 문자들을 가공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실제로 컨트롤이 의미하는 그 안에 속하는 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지트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숫자만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검색되는데 이게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더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역/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d로 검색을 해주면 역시 이제 숫자만 이제 검색이 되는 예,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역/d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여기 역/에 대문자 d를 입력하면 반대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다른 문자들을 검색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그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역/ 대문자 d를 입력했고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와 탭 그리고 스페이스 이러한 것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 대문자 d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문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식에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래픽 문자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문자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색을 해주면 이러한 식으로 탭은 제외가 되고 또 역시 스페이스도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들이 모두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 뭐 한글, 미음 같은 걸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입력하면 네, 이렇게 다른 특수 문자들을 입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특수 문자들이 이 그래프라고 하는 문자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로어는 이제 앞에서 했다시피 이제 소문자를 검색을 해주는데 그냥 로어로 했을 때는 대문자도 같이 검색이 되고 또 심지어 한글도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에서 대소문자 구분으로 한 다음에 검색을 해주면 이제 소문자가 M에디터에서는 소문자가 이제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문자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인쇄 가능한 모든 문자인데 보시면은 탭이나 그 스페이스가 모두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펑트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검색해 주면 네, 이렇게 특수 문자들, 기호들, 예, 문장 보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별표, 뭐 동그라미 이러한 그 진짜 특수문자, 구두점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특수문자들은 검색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백 문자를 우리가 검색한다고 할 때 스페이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검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네, 탭과 빈칸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이스에 속하는 그러한 문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조금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역/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s로 검색하면 역시 이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 다음에 대문자 s를 입력하게 되면 네, 이러한 공백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백을 제외한 탭과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제외된 나머지 이제 문자들이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로어와 상대되는 그러한 문자 클래스로 어퍼가 있는데요. 이걸 검색해주면 역시 한글,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모두 검색이 되는데 이제 대소문자 구분을 클릭을 해주고 체크를 해주고 해주면 네,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만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워드인데요. 모든 문자와 밑줄, 이때 밑줄 우리가 흔히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것, 이 Shift 누르고 대시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밑줄, 언더바 혹은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워드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네, 검색을 해주면 문자, 알파벳,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가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역/ 그리고 W로 이제 검색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 반대는 역/ 대문자 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W로 검색을 해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거를 대문자 W로 해주면 방금 우리가 검색한 문자와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백, 숫자, 그리고 문자와 밑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펑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펑트 정도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검색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것인데, 입문자, 이제 정규식 입문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러한 게 존재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소가로 다음에 이렇게 이걸 다 복사를 할게요. 소가로 다음에 물음표가 있고 쌍점이 있고 패턴을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를테면 이제 뒤에 오는 패턴이 지금 앞에서 배웠던 문장 부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한 개 이상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패턴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물음표 쌍점이 있고 이제 전체를 소가로로 묶어줬는데, 이 소가로를 묶어줬을 때 이것이 역참조에 쓸 수 있도록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패턴만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 얘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와 인더스트리즈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으로 한다고 할 때, 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에서 인더스트리와 인더스트리즈를 모두 이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앞에서 배웠던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버티컬 바를 쓰는 거죠. 혹은 여기 R까지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검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패턴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이제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굳이 이제 위의 방식으로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패턴을 입력해 주는 게 이제 더 이제 경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패턴을 입력할 때 이 경우에는 이제 뒤에 것까지 다 일치를 시켰죠. 일치를 시켰는데 이 뒤에 오는 부분을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그 앞에 부분까지만 이제 검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음표 다음에 이퀄 표시를 쓰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주면 네, 뒤에 오는 Y와 IES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포착한 부분은 인더스트리의 R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인더스트리와 인더스트리즈를 모두 검색한 다음에 R까지, R이 나오는 부분까지만 이제 수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검색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예 그 뒤에 부분이 매칭이 안 되도록 한 다음에 처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찾아 바꾸기에서 자, 이렇게 검색을 해주고요. 앞에 오는 부분을 그냥 at 표시 3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 내에서만 바꿔준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해주면 Y랑 IES는 변함이 없죠. 근데 그 앞에 오는 것들만 제가 이제 바꾸라고 한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검색을 할 때는 활용을 하지만 이제 바꾸기 같은 것을 할 때 그 매칭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아서
뒤에 오는 것이 이제 아무런 그 변화가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어떠한 문자열을 가공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앞에 물음표 그다음에 이퀄 표시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검색할 때만 활용을 하고 이제 바꾸기를 할 때는 그대로 두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 이렇게 뒷부분에 오는 것들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패턴이 나온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이제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기에다가 5 정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 다음에 이제 느낌표, 느낌표는 이제 뒷부분을 부정할 때 쓰는 것이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뒤에 Y나 IES가 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Y나 IES가 나타나지 않고 O가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할 때 뒤에 오는 패턴을 제외하라 이럴 때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떠한 타깃,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뒷부분의 패턴을 입력했다면 이것은 패턴이 앞에 올 때 그 앞부분을 입력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입력하는 방식이 물음표 다음에 이렇게 화살괄호를 넣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 자, 앞에 패턴이 물음표, 화살괄호, 그 다음에 패턴이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이퀄, 일치하지 않는 걸 찾을 때는 느낌표가 되겠죠. 이퀄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오는 패턴이 인더스트리에서 R까지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R이나 IS를 찾는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에 오는 거는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R이 아니라 Y였죠. 네,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넣어주고 찾기로 해주면 인더스트리에서 뒤에 오는 Y와 IES 부분, 앞에 오는 거는 검색할 때는 찾는데 매칭에서는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뒷부분만 바꾼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검색식으로 해주면 쉽게 효율적으로 이제 해당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더스트리즈처럼 메모리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찾았던 방식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그 앞에 오는 문자열이 INDUSTR까지가 오고 그 다음에는 Y나 IES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이제 찾아주면 이 뒤에 오는 앞이 인더스트 R로 끝나고 그 다음에 Y나 IES가 올 때 이 Y나 IES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포지티브한 방식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거티브하게 찾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앞이 인더스트 R이 아닌 다른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Y나 IES인 그런 것들만 검색을 해라. 그러니까 뒤에 Y나 IES를 검색해 주는데 그 앞에 인더스트 R이 오는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Y나 IES를 검색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Y, IS가 이제 검색이 되는데 앞이 인더스트 R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이 위에 지금 Y, IS가 하이라이트 된 것도 그 앞에 오는 문자가 이제 소괄호기 때문에 이 Y나 IS가 검색이 된 거고, 위에 Y도 검색이 된 이유는 앞에 아무런 문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인더스트 R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이때 Y도 이제 검색이 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이용해서 그 패턴 부분은 검색에만 활용을 하고
패턴 부분은 검색에만 활용을 하고 우리가 가공을 한다고 할 때 그 패턴 부분은 그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와 같이 이제 패턴까지 일치를 시키는데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검색하기 위한 그러한 패턴 입력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정규 표현식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정규 표현식을 꼭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리면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검색을 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정규 표현식을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제가 나눠드린 이러한 그 문자들의 기능을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좀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기억을 하시고 혹시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어떠한 그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규 표현식만으로는 어떤 해당 부분을 찾아서 가공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할 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더 좋은 방식을 찾아보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표현식의 아주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앞에 우리가 역슬래시 D나 뭐 역슬래시 S, 역슬래시 W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 같이 올려드린 이제 PDF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요. 정규 표현식이 이제 컴퓨터 언어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확장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정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자들과 이러한 사용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에 좀 확장되어서 이제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흑의 문자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물음표와 플러스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앞뒤 요소 중 이제 하나를 의미하는 버티컬 바가 추가가 되고 또 이러한 구문 클래스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M 에디터에서 이제 작동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펄 호환 정규식이 또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역슬래시 W를 입력하면 이제 영문자나 숫자나 언더스코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W를 대문자로 입력하면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슬래시 B를 입력하면 이제 낱말 경계가 되겠는데 이거 자체로는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텍스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트 여기 그 구문 클래스에서 이제 디지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역슬래시 D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동일하게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대문자 D를 입력하면 숫자가 아닌 나머지 문자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S를 입력하면 이제 공백이 검색이 되는데 탭이나 그리고 캐리지 리턴의 그 값 그리고 그 라인 피드의 주바꿈을 의미하는 역슬래시 N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M 에디터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줄바꿈은 이 공백으로 검색이 안 됩니다. 그 M 에디터에서는 그러한 공백을 제외한 것들은 역시 S를 대문자로 입력하면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다룰 때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타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그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 정규 표현식의 사용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그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이러한 정규식을 사용을 해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한다고 할 때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이렇게 정규식으로 바꾸어서 나타낸다면 먼저 이제 알파벳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제 언더스코어도 들어올 수 있고 이 대시가 이 대괄호 안에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있으면은 그 자체로 대시를 의미합니다. 이 앞에 있는 대시는 A부터 Z 사이에 있는 코드들을 다 이제 불러와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대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이제 대시가 되겠습니다. 대시라고 하는 문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한 개 이상 온다. 그리고 at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하이픈, 대시가 이제 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더스코어가 쓰일 수 없나 보네요. 그리고 이런 것이 한 개 이상 오고, 그리고 점이 쓰이고, 역슬래시가 있으니까 그냥 마침표가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대시가 이제 한 개 이상 온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패턴이 여기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있다. 0번에서부터 n번까지 이제 반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이 오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은 이메일 주소에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가장 짧으면 2번, 그리고 가장 길면 6개까지가 알파벳이 쓰일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표준 정규식을 썼을 때고,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본 확장 정규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 알파벳이나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게 이제 알럼이 되는 것이고, 알럼이 오고 언더스코어와 대시가 쓰일 수가 있고, 이것이 한 번 이상 나타난다. 표시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 마침표가 오고 알파벳이 쓰이는데, 이것이 2개에서 6개까지 쓰일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다시 펄 호환 정규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맨 앞에 낱말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영문자나 숫자나 언더스코어가 한 개 이상 오고, 그 다음에 at이 쓰이고, 그 다음에 숫자나 알파벳이나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과 대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한 개 이상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가 있고 또 숫자,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대시 이런 것이 한 개 이상 나타나는데, 이 전체가 0번에서부터 n번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거나 혹은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마침표가 있고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2번에서부터 6번까지 쓰이게 되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낱말 경계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펄 호환 정규식을 이제 써서 이제 나타내면 이메일을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플러스나 느낌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W나 뭐 D나 S 이러한 것들의 기능, 그리고 이것을 대문자로 했을 때 그 반대, 그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검색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정규식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변환해 가다가 이제 혹시 이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익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규식을 익혀 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규식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정규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쭉 이렇게 그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텍스트가 있고, 문제는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가 있고 뭐 응용 문제가 있는데, 응용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 예를 보여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볼 텐데, 함께 풀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각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정규 표현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풀어야지 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나하나 이제 정규식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처리하고 3번 처리하고, 이러한 식으로 쭉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정규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꼭 먼저 이제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풀이 방법을 보시면 되겠는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식을 사용할 때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해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렇게도 풀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꼭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